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24번째 시간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무신정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무신정변으로 세워진 무신들의 정권인 무신정권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사회를 이끌어간 지도층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족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다면은 그것들이 이제 고려 사회가 안정화돼 가면서 호족들이 귀족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았고요. 이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고려에서는 상당히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신들이 그러한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서 좀 반발하면서 무신 정변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막 문신들을 다 죽였던 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성립한 무신 정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무신 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무신들이 문신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을 폐위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군인들이 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려 시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시성을 가진 왕이 그대로 있고요. 단 신하인 무신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은 우리는 무신 집권자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 무신 집권자가 대표가 되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과서,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무신 집권자들의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해방부터 시작해서 정중부, 경대승, 이혜민, 최충원, 최후, 최항, 최의, 김준, 김임현, 임유무 이런 식으로 해서 100년 동안 수많은 무신들이 고려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알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뛰어난 그런 학생이겠지만 사실 다 알기가 어려워서 선생님이 굳이 한 4명 정도 특이한 인물을 뽑아보자면은 선생님은 정중부, 이의민, 최충원, 최후 정도를 뽑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마다 이거에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중에 이름이 익숙한 사람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정중부지요. 그래서 수염이 불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보현원에서 무신 정변을 일으킬 때 실질적으로 활약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무신 정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신 정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동일한 기간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랑 중기 정도로 이제 좀 구별을 해보자면은 초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무신들이 중방이라고 하는 무신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 결정했어요. 무신 집권 초기에는 아직 강력한 권력을 가진 단 한 명의 리더가 있다기보다는 리더가 있음에도 여전히 견제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고 중방이라고 하는 중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려시대에 계속 있었던 기구입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문신들, 우리 중서문화성 이런 것들 공부를 했죠. 중서문화성이나 중추원 같은 기구에 있는 높은 문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신들끼리 회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중방이라고 하는 무신들끼리 회의하는 기구가 이제 무신 정권기 초기에는 아주 핵심적인 기구로 부상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사실 좀 별 볼 일 없는 기구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신 집권기 초기에는 선생님이 권력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들끼리 서로 배신하고 죽이는 등의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의방이랑 정중부는 같이 무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무신이었지만 정중부랑은 약간 생각이 달랐던 경대승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 정중부를 제거하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무신들이 자기들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문신들을 상대로 그리고 고려의 왕을 폐위를 시켰지만 이들이 같은 무신으로서 어떠한 공통된 지향점, 이상향 이런 것들이 통일이 되어 있지가 않고 자기들이 차별받았던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정변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창기에 지도부들 사이에 무신들 사이에서는 의견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신들끼리 제거하는 것 이외에도 무신정권 초기에는 문신들이 무신들을 상대로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는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보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신으로서 나 말고도 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초창기에는 무신 정권에 대한
반란,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반란의 틈바구니에 껴서 무신정변이 일어날 때 당시의 왕이었던 쫓겨났던 의종이 또 이때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의민이라고 하는 무신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서 선생님이 당시 역사 사료를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왕 중에는 제일 특이하게 죽은 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전 왕을 끌어내요. 전 왕은 의종을 얘기합니다. 본원사의 북쪽 연못가에 이르러 술 두어 잔을 드리고 이의민이 등뼈를 부러뜨리니 손대는 대로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이의민이 크게 웃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뼈를 탁 부러뜨렸는데 손을 대는 곳마다 부두두두두두두두두 이랬다는 거죠. 예, 아주 잔인하게 목숨을 잃은 인물이 바로 의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신정권 초기에는 자기들끼리도 좀 싸우고 그 다음에 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문신들도 때때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신정권이 혼란스러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경대승 다음에 이제 경대승 같은 인물은 일찍 죽습니다. 그 뒤에 권력을 잡은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의종을 살해하는데 공을 세웠던 이의민이 권력을 잡아요. 그런데 이 이의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민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소금을 파는 사람이었고요. 어머니는 절에 딸려있는 노비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노비였기 때문에 이제 천민의 신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천민 출신 이의민이 무신 집권자,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는 걸 봐서는 고려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구나. 심지어 천민 출신이었던 이의민은 무신 집권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려 사회가 뭔가 전통적인 그런 가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무신 정권기는 이의민을 제거하는 최충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좀 약간 안정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살기 좋았다는 게 아니라 무신들의 권력이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자, 최충원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고요. 무신들 사이의 권력 투쟁을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왕을 2번이나 폐위하고 그 다음에 교체를 했습니다. 의종을 퇴위시키고 예, 명종을 즉위시키고 그 다음에 신종을 또 나중에 또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희종 이렇게 올리는 등 왕위를 계속해서 교체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최충원이고요. 최충원 이후에는 최씨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는 60년 동안의 최씨 독재 정치가 실시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충원 같은 인물이 얼마나 권력이 강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있는데요. 최충원의 관직명이 그러니까 관직의 이름인 거죠. 요즘 뭐 선생님으로 따지면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벽상사만 삼중대광, 계부의동삼사, 수태사, 문화시랑, 동중서 문화평장사, 상장군, 상주국, 병부 어사대판사, 태자태사라고 하는 관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알 필요는 없고 들어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거의 공신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품계, 또 최고의 품계, 그 다음에 이제 명예직 중에 상당히 높은 자리, 그리고 문화시랑 동중서 문화평정사. 그러니까 문관이 갈 수 있는 것 중에는 거의 한 넘버 2 정도 되는 위치. 상장군은 무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문신 넘버 2. 그 다음에 상장군은 무신 중에 넘버 1이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상주국, 이것도 약간 명예직입니다. 제일 높은 명예직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병부, 우리 고려에는 육부가 있었죠. 그 병부의 넘버 1. 그러니까 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넘버 1이면서 태자태사, 황태자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공신이면서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고 명예직 갖다 놓고 문신 중에 거의 제일 높고 무신 중에 거의 제일 높고 병부니까 군사를 담당하면서 황태자의 스승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 최충원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뭐 권력이 강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걸 다 부르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무신들의 독재 정치가 실시되면서 우리가 1학기 때 공부를 했던 뭐 중서문화성이니 중추원이니 도병화산이 식목도감이니 뭐 이러한 고려의 정치기구들은 사실상 제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신 집권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기구들이 대신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충원 같은 인물은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도감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 때 보통 기구를 할 때 많이 등장했던 이름들이었죠. 자, 최충원이 만든 최고 권력 기구로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교정도감에서 결정을 했고요. 반대파를 감시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겠죠. 자, 그 다음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는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최후는 100년 동안이 있는 무신 정권기 중에 약 30년 정도를 최후 혼자 권력을 잡을 정도로 상당히 긴 기간 통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최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집에다가 정방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죠. 재택근무를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방이라고 설치해서 여기서 뭘 했냐? 인사를 담당합니다.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가 아니라 어떠한 인물을 등용하고 어떠한 인물을 아니면 해고하고 어떠한 인물을 승진시키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어떠한 조직의 핵심 역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최후가 담당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네 집에서 했다. 그 정도로 권력이 막강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정도감이나 정방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군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방과 삼별초인데 도방은 사실 최씨 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씨 때 여전히 있었고 이것은 이제 무신들이 사용했던 일종의 사병 집단입니다. 사사롭게 군대를 움직이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용병 같은 애들인 거죠. 자, 그리고 도방 이외에도 삼별초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역시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입니다.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과의 전투에서 활약하는 걸로 좀 유명한데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최씨 무신 정권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기구들을 설치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정치를 잘했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무신 애들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백성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수탈해가면서 자신들의 농장을 넓혀갔습니다. 자, 농장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계속해서 많이 나오죠. 세계사에서도 나오고 이 농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질문한 애가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농장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농장은 근데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팜이죠, 팜. 팜이랑은 다른 겁니다. 예, 한자가 달라요. 이 장은 장원할 때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 공부할 때 영주가 왕과 다르게 사사롭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땅이 장원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사사롭게 차지하고 있던 동업용 대규모 토지를 우리가 농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사에서 비슷하게 많이 쓰여요. 우리가 로마에서 말하는 라티푼디움 할 때 있는 것도 농장.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나오는 권문세족 할 때도 대농장. 뭐 이런 표현을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역사를 공부할 때 농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뭔가 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기의 땅을 미친 듯이 넓혀간 그러한 땅들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장이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 소가 막 키우고 막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는데 그런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좋습니다. 자, 결국에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미친 듯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국에 반란이 일어난 지역을 표시를 했는데 뭐 반란이 안 일어난 곳이 없죠. 자, 이 시기의 특징적인 걸 보면은 온갖 계층들이 온갖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주 관노비의 난, 그러니까 관에 속해 있는 노비들도 반란을 일으키고요. 자, 공주의 망이 망소의 난이라고 있는데 공주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공주 명학 소라고 불렸습니다. 자, 우리 소 여러분들 기억나지요? 고려 시대 때 존재했던 특수 행정구역 향부곡 소 중의 하나로서 수공업품을 생산해서 나라에 바쳐야 되는 약간 차별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생활상 속에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옛 신라 지역, 그 다음에 옛 백제 지역, 그 다음 옛 고구려 지역에서는 삼국 예전에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고려 못 살겠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라리 부활한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반란들 중에 가장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자면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좀 특징적인 것을 만적의 반란으로 좀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적의 반란 사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8년에 최충원의 노비 만적 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다른 노비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무신들이 난을 일으킨 이래 고위 관리들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만 만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채찍 아래에서 고통만 당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여러 노비가 모두 옳은 말이라 여겼다. 이에 누런 종이 수천 장을 잘라서 모두 정자를 새겨 표식으로 삼고 약속하기를 우리들이 한꺼번에 북을 치고 고함을 치고 반란을 일으키면 대궐 안에 있는 관청의 노비들도 모두 호응해서 그 주인을 베어 죽일 것이다. 우리들은 성 안에서 봉기해서 먼저 최충원이를 죽이고 각자 자기들의 주인을 때려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부태워버리자. 그로써 이 나라에 천민이 없게 하면 공경장상 높은 벼슬들을 우리가 모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약속한 날짜가 모두 되어서 모였는데 그 수가 수백 명에 불과하자 이 성사되지 못할 것을 염려해 나중에 다시 모이기로 약속한 후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누설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불안감을 느낀 노비가 자신의 주인에게 고발하고 이 소식이 최충원의 귀에 들어갔다. 마침내 만적 등 100여 명을 체포하여 강물에 던져서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충원의 집,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그죠? 최고 권력자의 집에 있었던 노비 중에 한 명이었던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꾀한 겁니다. 근데 이 만적이 얘기하는 것을 읽어보면은 재밌는 점들이 많아요. 노비인 만적이 다른 노비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노비 문서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나라의 천민이 없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곳에서는 이 만적의 반란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 만적이 신분적인 차별을 좀 극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약간 신분제에 대한 어떠한 그런 비판을 시도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만적의 난을 상당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만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분제 자체에 대한 그런 공격을 한 것은 아니다. 그냥 자기가 노비고 그 신분을 벗어나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 잘 알아가면 될 것 같고 일단 교과서 수준에서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만적이 독특하게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신분적인 차별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까지 했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신정권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무신정권의 기구들 그리고 무신정권들이 대농장을 만들어서 일어난 갖가지 반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무신정권에 대해서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특징. 왕은 있었지만 권력은 무신 집권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정중부, 그 다음에 천민 출신이었던 이의민, 그 다음에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최충원과 그의 아들 최후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무신들은 문신들이 갖고 있던 그런 모순점을 다 알면서 그러한 차별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문벌귀족들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이나 토지 독점 문제 이런 것들을 단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더욱더 수탈을 했지요. 자, 무신정권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중방에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했고요. 무신들끼리도 죽고 죽이는 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천민 출신 이의민이 권력을 잡았죠. 자, 아마 만적 같은 사람도 이의민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최씨 무신정권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최충원부터 최씨들이 4대 60년 동안 독재를 하고요. 교정도감이나 정방 같은 정치기구 그리고 도방이나 삼별초 같은 군사기구를 활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국에 백성들의 삶은 이러한 과정에 나아지지 않았고요.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반란으로 우리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의 난을 공부를 했었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무신정권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고려는 다시 왕과 문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